어쩌면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청년 후보를 만나다 김나연 후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평범함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단어에 넣으셨어요. 왜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되게 평범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대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네. 그 평범함이 되게 어려운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우린 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이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아, 가장 쉬운 게 평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치.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또 청년이 정치의 또 뜻을 두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요. 또 하필이면 그 많은 정당들 중에서 왜 민주당일까도 궁금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정책에 아주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만큼 내 인생이 이렇게 직결되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좀 많았고요. 또 제가 왜 민주당을 선택했냐?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삶을 실현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노 대통령님이 계셨던 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원래부터 조금 좋아했고요. 또 두 번째는 2011년대였나요? 이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렇죠. 그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이끌었던 정당이 민주당이었어요. 그게 아주 기억에 남았고 그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저도 고등학생이었고 제 남동생도 학생이었었는데 저희 집에 약간 좀 가계적으로도 도움이 됐거든요. 저희가 3남매여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억강부약의 그 정신 이걸 네. 실천했던 민주당 그리고 2011, 12년 이후에 복지 정책, 보편적 복지를 실천했던 정말 정당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또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또 민주당을 선택하셨는데요. 또 특이한 이력이 또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교로 곧바로 진학하는 비중이 약 80%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곧바로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취업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저도 물론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난 대학교에 꼭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학벌 사회니까 꼭 가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대학교 대입 정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럼 나는 우리 집에 좀 너무 부담이 안 되게끔 해서 특성화고에 가서 대학교 수능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예.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고3 때 3년간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고졸 학생들도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이 딱 생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멘붕이 왔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리해서 우리 집 많이 여유가 없는데 무리해서 대학교에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집에 조금 보탬이 되고 대학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래 내가 조금 배움에 내가 뜻을 잃지만 않으면 대학교에는 갈 수 있을 테니까 네네. 지금은 취업을 하자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고졸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또 삶의 배경, 또 궤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그런 청년들을 위한 공약들을 좀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저는 청년도 고졸 청년, 대졸 청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고졸 취업이나 이제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공부만 하다가 이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근로 문제나 노동계약 문제에 되게
좀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좀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싶고 예. 또 제가 8년간 일을 하면서 저도 중간중간 힘든 게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힘든 우리 청년들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이제 대학생들은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 무이자 지원이 가능은 해요. 근데 아직 고졸 독립 청년들한테는 그런 정책이 없어서 이제 고졸 청년들도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은 무이자로 좀 가능하게끔 하는 공약을 생각해 봤고요. 예. 또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블라인드 이력서 확대예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제 주변에 나는 진로가 이건 줄 알고 쭉 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래서 되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되게 나이에서 이미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죠. 나이에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 어려우면은 나이만큼은 꼭 기재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가능하다면 성별과 학력까지 기재 안 하는 블라인드 이력서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늦은 나이에 취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나이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건 비참한 것 같아요. 정치의 역할은 또 그런 부분들을 바꿔내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들도 사실은 대학 가서 와 너무 행복해 다 좋아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대학생들을 위한 좀 맞춤형 공약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학생들 맞춤형 공약 그리고 대학원생들 맞춤형 공약이기도 한데 저희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환하는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 면제하는 공약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원금 갚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정말 들으니까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에 가까워 가는데 아직도 학자금 대출과 이자를 갖고 있고 일자리가 없으면 엄청 힘든데요. 그거를 이자만이라도 완전히 기간 없이 면제해준다면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마지막 벌써 질문이 됐는데 젠더 문제에 대한 입장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우리가 보통 젠더 문제를 얘기하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입장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모든 청년을 품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저는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도 너무 살기 힘든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되게 혐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서로 나누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가 뭐가 힘든데 너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나 이게 힘들었어. 그러면 진짜 힘들었겠네. 어떻게 극복했어? 이렇게 이야기도 듣게 해주고 들어주고 서로 자주 만나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오해가 아예 안 생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한 공약인데 하나는 이제 미투를 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듦과 동시에 네. 또 허위 미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걸 좀 방지하는 토론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허위 미투도. 예. 네. 그리고 또 리벤지 포르노 같은 이런 보복성 영상물 촬영 범죄나 그렇죠.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전문 상담센터,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저 이렇게 설립하는 것도 어떤가 이래서 공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런 피해자들이 정말 속출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오늘 못다한 말, 나를 표현하기에는 오늘 질문이 좀 부족했다 싶으면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인터뷰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평범해진 것 같아요. 겨우겨우. 근데 아직도 그 평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국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도 분명히 폐기 진한 음식 먹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들한테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이야기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만큼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범함 자체가 버거운 시대가 된 지금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외치고 나온 우리 김나연 후보님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